오늘 감독님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결과가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화제이죠. 그 결과를 보면서 사실은 기쁨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연의 전 감독이셨던 김정은 감독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이런 글귀를 올리셨어요. 한편은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정말로 세워주신 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번에 제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고 다시 정상으로 부흥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제가 선거에 임했죠.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먼저 한국교회를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일까?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패배하고 패배주의는 다르거든요. 패배는 한번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병가지 상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패배주의는 달라요. 이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집이 되고 나면은 해보지도 않고 아예 미리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좀 현상이 그런 게 아닌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고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역사를 한번 깨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쓸 겁니다. 목회자 아카데미,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 아카데미를 개설할 거고요. 또 비전교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요. 이중직 허용에 대한 문제들 한번 심각하게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끊임없이 젊은 목회자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젊은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비전도 보았어요. 희망도 보았어요. 또 한 가지는 은퇴 예비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사실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요.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은퇴한 목사님들한테 다시는 교회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아라. 이건 비극이에요.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젊은 세대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서 교회 부흥을 저해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은퇴 예배학교를 통해서 이거는 교회의 문제도 있고 목회자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서로가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맞이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자 예비학교를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연회에서 한번 좀 이렇게 의무 과정으로 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또 평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평신도 교회 부흥의 핵심은 청장년 부흥이라고 봤어요. 저희 교회 예거든요. 저희 교회가 청장년부를 부흥시키니까 교회 학교 아동부가 부흥하고 위로 남성교 여성교가 부흥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청장년부를 집중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 결과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연애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연애에 청장년부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들이 여러 대 있거든요. 세워서 그들을 적극 부흥시켜서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농촌교회 활력을 불러넣기 위해서 단기 선교라든지 비전 트립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다음 세대에게 많이 주어서 그 농촌교회, 비전교회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특히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이런 일들을 꼭 하고 싶습니다. 흔히 개혁입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개혁인지 후퇴인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연애 재편 문제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배주의의 발로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미리 주저앉는 모습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지금 선교 전략이나 선교 정책, 부흥 전략 같은 거는 다 소그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좀 대그룹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데도 저는 역행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충북연애를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거든요. 역동성이 다른 연애의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단결이 잘 되고요. 어떤 일을 이뤄갈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큰 연애들을 우리 충북연애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고 선교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삼남연애 우리 그 감독 당선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봤어요. 삼남연애 선교 대상 인구가 1,400만 명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연애를 구성할 때 현재 교회 숫자로만 할 건지 아니면 지역, 우리의 선교 지역을 같이 봐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1,400만이라고 하면 수도권 인구보다 많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 충북연애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유입이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선교적인 과제도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더 싸워봐야 된다. 지금은 더 몸부림쳐야 된다. 지금은 오히려 충북연애 같은 규모로 한번 몸부림치면서 한번 우리 그 선교적인 부흥의 힘을 발휘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애 재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앞으로 감독의 직무가 주어지면 정말 감리교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생을 좀 살아왔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감리교회가 또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감리교회, 우리 감독들이 나왔으면 그런 바람을 일으키면 되지 않을까? 또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민족적인 과제들, 또 이 사회의 갈등들 이걸 해소하고 봉합하고 화해시키는 일,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체력 관리였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다른 연예 감독 출마자들에게 소통을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공일 말씀하신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요, 일단은 선거권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참 행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젊은 목회자들과의 마음을 연 대화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권자가 확대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회를 저는 영원히 놓쳤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행운이고 축복이었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대화 많이 하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바쁜 와중에 제가 하루에 한 번 만난 적도 있어요. 정말 깊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요. 그들의 필요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아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광고 허용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 그 후보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 기존에는 안 했다 갑자기 이거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선거 기간 문제 수정 필요하죠. 세 번째는 예비 등록, 정식 등록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비 등록을 해야만 정식 등록이 되잖아요.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등록 과정과 정식 등록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감리계는 저는 필요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구집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정책 발표회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였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선관위에다가 질문지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질문지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질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아니, 적어도 감독이 되려고 하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좀 자유토론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주어진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거를 한 차례도 아니고 네 차례씩이나 우리 전에는 네 번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이것이 그 유권자들에게도 식상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책임 소재 부분도 감리사회에서 하느냐 선관위에서 하느냐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또 문제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자투표도 참 중요하지만 전자투표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교류화장제가 제주도만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충북연회 같은 경우는 뭐 청주권 아니면은 뭐 충주권 이렇게 양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유권자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못 볼 것을 보았다. 저는 그 질문이 상당히 그 대답이 상당히 저기 울림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 볼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안 보도록 해야죠. 그죠?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선거 감시원이 되면 돼요. 이런 의식을 가지면 되거든요. 특별히 저는 학연주의 타파에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줄 세우게 하면요, 당당히 거부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분단 이데올로기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듯이 어쩌면 학연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요, 공의도 필요 없고 정책도 필요 없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다 무시돼요. 학연이라는 것에 의해서 줄 세우고 우리 젊은 분들 못 볼 거 보셨다라고 하면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힘드시면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선거 치르면서 상처가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표로 승리했습니다마는요, 순간 어떤 분이 많이 속상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얼굴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됐어, 그분 때문에 됐어, 그분 때문에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선거 과정에서의 차이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경쟁은 치열하게 해도 나머지 뒤고 난 뭐 이렇게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어떤 서로 다른 몸부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제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포용하고 제 장점이 그거거든요.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반대했던 분들 절대 제가 미워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세워서 우리 충북연애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먼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인구 정책의 실패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인구 정책에 실패한 결과이죠. 지금 아이들 적게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글쎄 우리 감독회장님과 감독님과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요. 우리 큰 틀에서 우리 감리교에서 다음 세대 뭐라 그럴까요?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캠페인, 국가에서 실패한 것들을 한번 우리 감리교가 그런 운동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못 놓친 거지만 우리 감리교부터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별로 어떤 맞춤형 부흥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전략에 따라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우리 충북연애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맞춤형으로 한번 좀 부흥 전략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전교회 문제는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가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제가 아주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경제 문제.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연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목표가 적어도 한 달에 국민연금은 좀 우리 연애가 보존할 수 있도록 비전교회 같은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 바로 꼭 시행할 거예요. 그래서 비전 씨앗통금을 준비해서 기금을 펀드를 조성해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내에 또 빨리 되면은 그렇게 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국민연금을 좀 지원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이중직이 허용이 됐잖아요. 이중직이 허용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의 좀 이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회자가 기도해야지 무슨 직장을 갖냐, 직업을 갖냐. 제가 만난 목회자 중에 한 분 소개를 할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약속 시간에는 좀 늦게 만났어요. 늦으신 이유가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 퇴근이 늦어서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찐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는데 그분은 정말 천사같이 웃으시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단 남한테 손 안 내밀어서 좋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낼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내 성직 내가 정말 서운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목회 역할도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우리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 연애 차원에서 어떤 직업훈련 예를 들면 중장비 같은 거요. 그거 꼭 필요하거든요. 농촌에서요. 좀 봤거든요. 또 아니면 우리 사모님들 같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제 어른들 기성세대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듯이 바뀌어야 돼요. 젊은 것들 기도 안 해서 저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현실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젊은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들도 당당하게 나는 목회 일도 수행하고 또 내 가정도 책임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진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싶습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정말 제가 섬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무장한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북연애부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충북연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겼을지 모를 반목과 질시 이걸 뛰어넘읍시다. 저 먼저 뛰어넘겠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를 반대했던 분들의 그래도 분명히 저를 반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더 완성체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충북연회가 어게인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기도의 운동, 전도의 운동, 우리 충북연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충북연회 역량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충북연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게인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충북연회가 되도록 합시다. 어떤 언론사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흔히들 그 타임지하고 뉴스 이크지를 비교하는 걸 보았거든요. 타임지는 어떤 인물 중심이고 뉴스 이크지는 사건 중심의 논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우리 웨슬리안 타임지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감리교내에 긍정적인 여론들을 형성하는 일에 좀 일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보는 얼굴들만 등장시키지 마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뛸 정도로 우리 감리교 내에 훌륭한 목회자들 많아요. 또 특히 젊은 목회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의견을 들으셔야죠. 그런 분들 자꾸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데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그런 샘플들을 좀 많이 채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굴 기사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여론들, 숨겨진 여론들까지도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감리교에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웨슬리안 타임즈가 어떤 대담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대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여론들을 확산해가는 그런 감리교를 좀 만들어 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요 언론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합니다만 감독회장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런 사명감 가지시고 한번 그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